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전쟁은 무엇이 좌우하죠?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기의 성능이죠. 임진왜란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육군은 연전연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조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배가 더 일본 배보다 튼튼했고요. 그리고 화포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건 그거는 전략도 좋았지만 어쨌든 우리 배와 화포가 상당히 훌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패를 갈라놓은 거는 대개 무기의 어떤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신무기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전차. 전차. 그 독일 롬멜 장군의 전차 같은 거, 그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기관총, 그리고 잠수함이 1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제트기,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핵무기까지 등장을 했던 거죠. 이번 러우 전쟁에서는 드론이 등장을 했죠. 최소 비용으로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경제적 전쟁 개념이 강화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해군이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기지에서 레일건 실사격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레일건, 이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레일건. 건이라는 건 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일건은 뭘까? 우리가 총이라는 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죠? 여러분, 총알이 있습니다. 총알은 뒤에 탄피 부분이 있고 앞에 그 총알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탄피 부분에는 화약이 가득 들어있죠. 그래서 총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탄피의 맨 끝에 그쪽을 탁 때리면 화약에 불이 붙으면서 그 앞에 총알 부분이 날아가서 목표 지점을 때리게 돼 있죠. 결국 화약으로 움직이는 거죠. 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약을 써가지고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쇳덩어리고 아니면 작은 쇳덩어리든 구슬만하든 아니면 큰 대포 쇳덩어리든 하여튼 이걸 날아가게 하는 힘은 화약입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접하고. 화약 없이도 그렇게 대포를 날릴 수 있고 총알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일건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도 이 연구를 해왔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해서 제대로 연구는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와중에 이 실험을 하고 이를 이틀 전에 전격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일건은 화약 대신 전자기를 이용해서 탄체를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다. 와, 화약 대신 전자기를 이용해서, 전자기, 전자파, 그러니까 화약 대신 전자기를 이용해서 그 탄체를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다. 물론 그 이제 쇳덩어리 안에는 이제 화약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에 가서 터지게 만들었겠지만 날릴 때도 지금의 이 총알이나 대포는 화약 힘으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날아가는 힘을 화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속도가 마 6을 넘고 타격거리는 약 190km를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화약을 쓰지 않고 전자기를 쓰기 때문에 탄체 부피가 작아서 함정에 실을 수 있는 양이 기존 미사일보다 몇 배 많답니다. 미사일은 크잖아요. 미사일 큰 이유가 뭐야? 멀리 그 쇳덩어리를 날리다 보니까 화약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사일 그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자기를 쓰니까 이 부피가 작아가지고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더 많이 배에 실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전쟁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유효 발사를 위해서는 자동차 배터리 1만 4천 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생산 시설까지 더하면 비용이 수십조 원에 이르고 발사 시설 규모도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개발해 가지고 실전까지 쓰려면 비용이 수십조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돈 없어도 못 하겠죠. 최종 병기의 한계였답니다. 이게 최종 병기.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뭐 최종 병기 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종 병기 레일건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야. 하지만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고 이 레일건을 갖고 어떤 미사일에도 요격되지 않는 꿈의 무기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뭐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고 어떤 미사일에도 요격당하지 않는 꿈의 무기가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차세대 대형 전함인 35,000톤 트럼프급 전함에 이 레일건을 실는다는 겁니다. 지금 35,000톤급 전함이 만들어졌는데 트럼프 전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봐요. 여기에 이 레일건을 탑재한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타국 공군기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지가 있어야만 거기서 미사일을 날리고 그럴 거 아니야. 원래 근데 기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무거운 미사일을 갖다가 거기다 배치를 해야만 그 미사일을 날릴 거 아니야. 원래 미사일이 무거운 이유는 뭐라고요? 화약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다른 중동 지역에도 미군 기지 있고 여러 군데 미군 기지가 있는 이유가 그건데 이번에도 지금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만들어 놓은 그 미군 기지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영국은 또 못 쓰게 또 했잖아요. 영국이 못 쓰게 했어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또 그 쓰는 걸 반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영국에 빡쳤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국이 공격하지 말고 수비하는 데만 써라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여러 가지 기지가 필요한데 이 타국의 기지를 쓰다 보니까 서름도 겪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집에 레일건을 쓰게 되면은 여러 곳에 기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항공모함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기지가 최소한으로만 유지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실험은 말이죠. 장비 설치와 운용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기술. 그야말로 해상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그러면 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항공모함 한 대에 그런 미사일을 100대 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몇백 대, 몇천 대를 실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작으니까 일단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최종 병기 레일건이 등장했는데 이거를 이란 전쟁에 쓰겠다는 지금 뜻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 이란한테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타격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일건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레일건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란 전쟁 와중에 요 실험을 했고 사실상 이걸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 병기 레일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